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코인 이슈들 정리해 드립니다. 코인 체크 시간의 이채은입니다. 전 세계는 관세 전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는데요. 코인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히트맵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초록불이 가득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2% 넘는 강세고요. 또 이더리움 역시도 1% 넘게 지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네요.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이고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0.8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내려앉아 있다는 점은 가격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같이 보실까요? 2% 넘는 강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함께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36만 7천 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네요. 또 리플도 보실까요? 0.96%의 상승입니다. 2,841원 부근에서 현재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현재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색 부분이 비트코인이고요. 파란색이 이더리움, 또 회색 부분은 기타 다른 코인들의 도미넌스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좀 엇갈리는 모습으로 현재 도미넌스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TF 플로우도 함께 보고 가야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ETF 플로우가 되겠는데요. 토탈로는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 그래도 연일 파란불 그렇게 켜주고 있는데 그 앞선 3거래일 동안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는 점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ETF 플로우는 조금 더 점검해 보면서 투자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소식들 쭉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2025년 핵심 베팅, 이 기관이 어떤 암호화폐를 가장 최고의 암호화폐로 선택을 했는지 그 부분부터 함께 보시죠. 이 월스트리트가 암호화폐 시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트레이더들은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기준으로 지금 사야 할 최고의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면 지금 제시되는 리스트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기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4월 주목해야 할 핵심 코인들과 잠재적인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함께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페페가 제시가 되었네요. 이 페페는 비트코인 최초의 밈코인이 될 텐데요. 이 밈코인 전용 레이어 2 프로젝트로 페페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도 이어진 바가 있었죠. 그동안 속도와 확장성 문제로 주도권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 좀 넘겼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반전을 노리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가야겠습니다. 현재 사전 판매 중인 비트코인 페페는 이 밈코인 거래, 스왑, NFT, 디앱, 런치패드를 포괄하는 확장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이 흘러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일각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솔라나 수준의 속도와 성능을 비트코인의 그 보안성 위에 구현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경쟁력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는 생태계를 떠나지 않고도 밈코인 열풍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플랫폼의 핵심 토큰은요, 현재 0.0295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미 610만 달러 이상을 유치했다라는 소식도 기억을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이 분석가들은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진짜 가치를 아는 이는 적은 1000배 잠재력의 보석이다라는 평가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초기의 진입 구간이라는 점은 조금 더 기억을 해야겠고요. 투자 매력도는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페페 X 코인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AI 기반의 새로운 페어 런칭 플랫폼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네요. 소규모의 팀과 독립 개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인이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자원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자는 최대 5%의 토큰만 보유할 수 있다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는 코인이 되겠죠. 또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에 락업된 유동성은 커뮤니티에 재분배된다는 특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페페 X의 강점은 그럼 무엇일까 했을 때 자동화가 그 답이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운영부터 바이럴 콘텐츠 확산까지 마케팅의 전 과정을 AI가 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자본력이 부족한 개발자까지도 대형 프로젝트 수준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페페 밈코인 생성의 문턱을 좀 낮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모습도 나옵니다. 페페엑스는 권한과 이익을 다시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또 이익을 생성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사전 판매에서 120만 달러 이상을 유치한 바가 있었고요. 자체 토큰을 또 앞세운 바도 있어서 밈 런치패드 시장의 주도권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르텔 파이 함께 보시죠. 밈과 디파이를 연결하는 최초의 일드 파밍 플랫폼이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카르텔 파이 같은 경우에 밈코인과 디파이 트렌드를 동시에 겨냥하는 투자자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기 자산으로 여겨졌던 밈코인에 실질적인 디파이 유틸리티를 부여를 했고요. 또 새로운 수익 모델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카르텔파이의 핵심은 바로 이 수익 구조에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플랫폼 수수료를 가져가는 반면에 카르텔파이는 수익의 99%를요. 이 카르텔파이 토큰의 바이백과 소각에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 토큰 공급량이 줄어들고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밈코인과 디파이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구조가요. 카르텔파이만의 독자적인 영역이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을 지닌 프로젝트 중 하나다라는 평가를 이번 기사는 함께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솔라나도 함께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2025년 기관 투자자들은 이 솔라나를 가장 주목했다라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솔라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좀 이어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요, 솔라나가 올해 중에 1,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놓았습니다. 다소 과감한 예측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ETF 신청을 포함한 강력한 기관 수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주요 기관들이 솔라나 ETF를 추진을 했고요. 또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차세대 투자 자산으로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ETF 승인만으로도 10배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일각의 이야기들도 있는 만큼 그런 분석들이 왜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거래 속도, 낮은 수수료, 대규모의 처리 능력까지 갖췄다라는 것이 솔라나의 가장 큰 강점으로 또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이죠. 현재 약 130달러에 거래를 되고 있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르다노도 함께 보겠습니다. 독자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춘 암호화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기관의 신뢰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끌어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때 카르다노는 대형 시총 코인 중에 가장 뒤처진 자산으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2024년 반등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또 주목을 받는 그런 화폐이기도 한데요. 반등의 핵심 배경은 어디였을까 했을 때 그 정답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릴게요. 최근 그레스케일이 카르다노 ETF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ADA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2025년 카르다노가 대규모 상승장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카르다노 현재 약 70센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부 분석가는 강세장 때 최대 35달러까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유망한 기관들이 선호한 코인의 라인업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또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석을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저가의 알트코인이 되겠고요. 이 비트코인 페페라던가 페페X, 카르텔파이는 모두 초기 진입가로 10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꼽힌다. 이런 평가도 함께 담겼습니다. 각 프로젝트가 독자적인 서사를 지니고 있고 또 프리세일 단계에서 이미 강한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정성 그리고 기관수를 모두 갖추었는가 그러한 대형 자산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 저렴한 수수료, 대량 거래 처리 능력으로 기관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앞서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추가로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피어 리뷰 기반의 개발 시스템,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ETF 신청과 같은 제도적인 움직임이 본격화가 된다면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최대 5배에서 10배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 함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실현이 될지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해 보이겠고요.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점검하면서 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XRP 이야기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러를 붕괴시켰다라는 점 때문에 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우려를 산 바가 있었죠. 하지만 이 지지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달러 30센트를 돌파하는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담긴 기사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스 비트코인에 따르면요, 이 시장 분석가의 이야기 조금 더 담겨 있었습니다. XRP가 오랜 기간 지켜왔던 2달러 지지선을 최근에 이탈한 상황 속에서도 2달러 30센트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앞으로 단기적인 강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XRP의 가격은 2달러 그 아래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하락 삼각형 패턴을 상방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 돌파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2달러 30센트 그 저항선을 뚫어야 한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졌고요. 해당 구간을 넘어설 경우에는 3달러 또 3달러 20센트 그 구간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저항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가격은 당분간 횡보 구간에 갇혀서 단기 반등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의 이야기도 함께 볼까요? XRP가 현재 헤드앤숄더 패턴 하단을 이탈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대로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XRP 가격이 최대 0.6달러, 그러니까 60센트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너무 큰 폭의 하락을 예상을 한 거라서 좀 두렵기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가와 대비했을 때 64%의 하락률이라는 점 함께 짚어드릴게요. 또 이와 함께 다른 이야기도 있었네요. 2달러에서 2달러 20센트 구간이 새로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구간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1달러 50센트 선 또는 그 이하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XRP가 최근 한 달 기준으로 2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었죠. 이 시장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XRP의 기술적인 약세 구조까지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안 좋고 업황도 안 좋고 지금 XRP 전반에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콜롬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XRP의 회복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라는 점도 덧붙여졌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덧붙여졌습니다. 국내에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내 1,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그리고 빗썸이요. 금융권 보안 전담 기구인 금융보안원에 가입을 했고요. 또 세계적인 관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보안원에 가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가운데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보안원에 회원사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금융보안원은요, 가입 금융사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 되겠습니다. 디도스 해킹 등 이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24시간 동안 탐지하고 또 공유해주는 통합 보안 관제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금융사들은 모두 가입을 했고요. 현재 회원사는 총 200곳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이 처음인 만큼 현재 금융보안원은요. 회원사 가입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좀 착수를 한 상태가 되겠고요. 개정이 완료가 된다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보안원에서 금융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금융보안원은 상반기 내에 이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요, 금융사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자체 관제와 금융보안원 또 국과 등 3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함께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임스 머피군요. 제임스 머피 암호화폐 변호사가요.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미 나카모토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요. 머피는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하고 DHS에 이 나카모토의 신원에 관한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지난 2019년에 금융정보조사에 관한 해외 경보회의에서 DHS의 상급 수사관 라나 사우드가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카모토와 인터뷰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머피는 사우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실제로 비트코인 창설에 관여한 3명의 인물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DHS는 사토시를 포함한 4명 전원과 면회를 해서 이 비트코인의 구조와 작성 이유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설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명인데요. 그 정체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간 다수의 인물들이 의심되어 왔음에도 모두 부정되거나 확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의 움직임 어떻게 이어질지 많은 사람들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개당 1억 1,700만 원, 미 증시 따라 널뛰기 장세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쇼크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 전반이 수급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1억 1,700만 원 되겠고요. 전일과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최근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약 7%가량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우려가 섞인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개당 230만 원대로 이틀 사이에 13%가량 또 급락을 했습니다. 참 이더리움 쪽에서 어려운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리플까지도 같은 기간 12%대 빠지는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코인 시장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널뛰기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까지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나 봤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 변화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널뛰기 장세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또 찌라시성 이야기가 나오고 가짜 뉴스 이야기도 나오고 참 여러 가지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또 비트코인 시장까지 모두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미국 증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죠.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라는 풍문이 나돌면서 반등을 했었고요. 백악관에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하면서 다시금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미증시의 흐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 대비 0.91%, 스탠다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0.24%를 하락시켰고요.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하면서 숨고르기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대형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을 또 점치고 있기도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컨트는요. 단기 투자자 지표는 이 손실 매도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손절하려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기회 구간을 뜻한다. 이렇게 함께 덧붙였습니다. 통상 강세장에서 손실 매도의 이 쏠림 현상은요.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까지 했는데요. 한편 코인 마켓캡에서는요.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죠. 이 가상자산 심리 단계는 17점이 되겠습니다. 한 단계 또 하락을 해서 극도의 공포 단계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가야겠습니다. 이 지수는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다라는 점 같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블랙 먼데이의 충격을 이겨냈다라는 소식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8만 달러 목전까지 상승했다라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요.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4% 상승한 7만 9,138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전일 1.5% 내린 1,550달러 선, 또 바이낸스 코인은 0.4% 내린 554달러 선에 나타났습니다.
또 이 밖에도 솔라나는 2.5%의 강세, 리플은 0.7% 약세, 에이다는 2.7%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도지코인과 아발란체, 시바이누 모두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참 다양한 코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어떤 이유에서일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미증시의 관세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장이 요동친 끝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소폭 하락 마감했다는 점도 기억해 가셔야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은 그래도 소폭 회복하는 모습 나왔고요. 뉴욕 증시 개장 시점에는 7만 달러 중반에 머물던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볼 정도로 그 투심이 회복되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시장은 일부 대형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내다박는데요. 이런 분석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투자자 지표는 손실 매도가 우세한 모습을 보인다. 또 중장기적으로 매수 기회 구간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리서치가 보고서를 통해서요. 금 선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대신 금을 더 좋은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린 바가 있었고요. 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광범위한 관세 전쟁을 촉발한 뒤에 거의 모든 자산군이 급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일부 회복성을 보였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공급은 꾸준히 늘었다라는 점도 언급이 됐다는 점 함께 기억을 해 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세계 시장이 관세 전쟁에 적응을 한 뒤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라는 내러티브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 90일 동안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는 0.1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가상자산과 주식 간의 상관계수는 0.32로 금과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짚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내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문서를 통해 올해 1분기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재무제표상 수익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액은 59억 1천만 달러로 줄기는 했습니다. 이 스트래티지 만약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이 수익성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단 16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세금 혜택이 1분기 미실현 손실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 이상 하락을 하게 된다면 스트래티지가 미실현 손실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한 뉴스레터에서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한편 투자 심리 지표 계속해서 극단적 공포 상태에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 가야겠고요.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투심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 기대감을 또 품고 있는데요. 하지만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정반대의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은 극심한 혼조세에 좀 빠져 있다는 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요. 연준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연방은행의 이 디스카운트 조정을 포함한 금리 관련 사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장 유동성을 자극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관세 이야기들 때문에 참 증시가 어려운 상황을 보냈지만 백악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또 새로운 촉매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의 이야기 조금 덧붙여 볼까요?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어 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올해 4회에서 5회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0%라고 선을 그었고요. 미국이 더 이상의 시장의 안정화 요인이 아니라는 냉소적인 시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네요.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요. 금리 인하가 반드시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하고요. 또 비트코인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에 유리하지만 이번에도 과연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제로금리 정책은 시장 전반에 랠리를 좀 불러오기는 했습니다만 암호화폐 역시 유동성 확대의 수혜를 입은 바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시금 되풀이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해서 코인 체크 시간 좀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식들 함께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